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8시 56분 35초 구간 지나가면서 3분 30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가 혼조권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조기 폐장했죠.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조기 폐장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힌트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쪽 지수도 여전히 좀 눈치를 보면서 출발 대기합니다. 전일 종가 수준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로는 0.02%, 포인트로는 0.47포인트 오르면서 2438.33포인트 선 출발 준비합니다. 동시효과 구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빨간불 파란불 오가고 있는 상황,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종가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은 상황, 733.6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도 잠잠하게 양시장 0.5% 안팎의 제한적인 조정으로 거래 마쳤죠. 오늘 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오는 재료와 또 수급의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방향성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제자리 걸음 양상을 나타내면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활발하게 펼쳐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상승부를 켜면서 출발 대기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슈 나오는 종목군들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애플카 쪽 키워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도 여러 가지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윤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P 위성 오늘 장에서 11% 정도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애플카 쪽으로는 아직 뚜렷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된 건 없는데요. 애플카와 또 LG 쪽에서의 협력이 가시화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임박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라든지 국내 보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플카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대표적인 종목 현우산업 이 종목이 8% 정도의 오늘장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AP위성 세트레가이도 지금 플러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출발을 앞두고 있어서 이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오늘장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 애플카 쪽에서는 대성파인텍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집계가 되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오늘 한국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개별주인데요. 13% 정도 오름세 출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과의 협력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13% 정도의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고요. 서부산업이라고 이 업체는 비상장입니다. 그런데 이 서부산업이라는 업체와 함께 사우디 진출, 사우디 쪽으로의 수출을 공동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12%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합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앞서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연달아서 계속 수주한다라는 보도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부분부터 좀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2%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된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어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상당하죠.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되지만 할 수도 있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는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지준율 25bp 인하는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화물연대 파업이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이번에 대화의 물꼬를 틀 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산업계에서도 점차 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주경제 쪽에서는 로드맵 발표 일정 말씀드렸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최종안도 오늘 나옵니다. 배터리 코리아도 오늘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전일 종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양쪽은 0.5% 안팎으로 고르게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0.77%
바로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더니 훅 빠지네요. 2420선 약간은 밑돌고 있습니다. 2419.02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18포인트 넘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된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은 약간의 이탈된 모습, 그리고 바로 아래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2415포인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730선을 내주는 상황입니다. 0.61% 정도씩 밀리고 있고요. 729.07포인트 기록하면서 코스닥 쪽으로도 이틀 연속된 약세 움직임에 5일 이동평균선 아슬아슬하게 현재 그 부근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461억 원, 기관 쪽에서는 185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 638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3거래일 만에 쌍끌이 매도로 포지션 전환돼 있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쌍끌이 매도의 포지션 비슷하게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팔고 기관이 보태는 그런 매도 포지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200억, 기관 쪽 66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만 이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일단 기관은 현선물 모두 다 파네요. 외국인이 조금은 사기는 하는데 선물 쪽에서는 사는 쪽 파는 쪽 모두 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쌍끌이 매도여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물량도 꽤 많습니다. 거래소에서는 617억 원, 지금 새로 고침하니까 617억 원으로 거래소에서 순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4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양쪽 지수가 본장을 시작하니까 하락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하락이 뚜렷하게 많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는 쪽 운수 창고 1.2%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섬유의복과 서비스, 전기전자 그리고 의료정밀 순으로 1%대의 하락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티는 섹터는 철강금속입니다. 0.44% 플러스권 내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철강금속 섹터만 유일하게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상승 섹터, 상승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밀리고요. 삼성 SDI도 살짝 상승으로 전환돼서 오늘도 2차전지가 안전지대 역할을 해줄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반적인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가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1.5% 정도 밀리고 또 SK하이닉스는 2% 정도의 약세권 내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거를 연속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쪽도 안 좋네요. 네이버가 1.8%, 카카오도 2%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플랫폼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의 약세 흐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상승불 유일하게 켜는 쪽 대자뷰인가요? 2차전지 하나 있습니다. LNF고요. 이 종목 또한 0.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밀립니다. 그 가운데서 HLB가 3% 후반으로 밀리면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부진하고 게임 섹터 여전히 이 위믹스의 그늘 아래 있는 걸까요? 오늘도 약합니다. 펄어비스가 2%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띠면서 전반적인 또 게임주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힘의 균형이 하락 쪽에 좀 더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0개 종목 하락불이고요. 상승 종목은 600개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정도 하락하고 4분의 1가량이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 뚜렷합니다. 현재 상승 탄력이 갭으로 많이 떠서 출발합니다. 10원 넘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현재 구간대는 전거래일 대비 15원 80전 오르며 1,339원, 1,340원 선 부근까지 임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5분 5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죠.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밀려나는 종목군들이 많은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미디어 콘텐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미디어 콘텐츠 쪽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0.3% 정도,
컨텐트리 중앙이 뭐 20% 좀 넘게 오르고 있고요. 또 뭐 차마 네트워크스라든가 또 영화 제작 쪽에도 뉴라든가 뭐 바른손 같은 종목, 뉴가 요즘에 이제 그냥 탄력 있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발 그 중국향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미디어 컨텐츠 쪽에는 사실 그 중국향 기대감이 지금 아직 완전히 재료가 뭐 다 소멸됐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고요. 중국향 기대감도 있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 그 내년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제 OTT 쪽으로 수익이 날 것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향 이제 기대감이 덧붙여지면서 뭔가 좀 이제 방아쇠 역할을 좀 해가지고 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이제 종목을 고르실 때는 내년도 신작 기대감이 실제로 이제 있고 가시권에 있는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가 또 사실 그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신작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제 자체 IP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키스트 같은 것도 이제 자체 IP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영화 쪽에도 보게 되면 이제 쇼박스라든가 뭐 이런 쪽들도 트롯변 미디어 이런 쪽들도 내년도에 또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좀 중국향 기대감에 편승을 하면서도 연말에 좀 꾸준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연속성이 좀 있는 좀 그런 종목들로 보이니까요. 접근이 좀 가능할 거로 보이고 캐리소프트처럼 이렇게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는 일단 좀 비중 조절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을 좀 막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좀 단기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상대적으로 강한 쪽부터 봤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2차 전지 쪽 보고 있는데 오늘 뭐 2차 전지 쪽엔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 강세고 지금 아까도 이제 SK 이노베이션 현대차 합작 공장 미국의 그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좀 강세였는데 조금 이제 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지금 양극재 쪽을 보면은 LNF는 강세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약세,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동박 쪽은 SKC는 지금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조금 그래도 좀 탄력이 좀 좋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등락이 조금 종목별로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주가 상승폭이 좀 가파랐던 종목인데 주가 조정이 좀 없었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가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2차전지 지금 주식들 같은 경우 플러스 나 있다고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관망해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군요. 신교수 전문가님. 예, 방산하고 우주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 정부에서 오늘 뭐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방산주는 제가 계속 아주 좋게 말씀 좀 드리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 근래에 쭉 올라가다 좀 쉬었었는데 다시 오늘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모멘텀이 되면서 뭐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죠. 좀 쉬어갈 겁니다. 거의 이제 박스권 뭐 어깨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방산주 전반적으로 박스권 매매다 당분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국항공우주 아직 출발 안 했죠. 하지만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LI넥스와는 벌써 한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이 방산주 4대 방산주와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K방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나아질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소모됐던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을 다시 또 재고를 채워야 되거든요. 각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계속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수주 활동이 활발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보셔야 되겠고, 또 오늘 정부 발표하는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AP 위성이라든가 AP 위성이 11% 올라가고 있고, 세트레가이도 4%, 인틀레안테크 3%, 뭐 캔코아 에어 같은 경우에도 에어로스페이스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AP 위성이나 인텔리안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이 좀 안 되고 있죠. 올해까지 이제 적자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실제로
우주항공 산업에서의 이제 수혜에 대한 어떤 그런 가시성 이런 걸 본다면 AP성이나 인텔리전트 테크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요. 음봉이 좀 떨어지거나 조정 구간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쪽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네, 쪽 재생에너지 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다뤄드렸던 이유가 이제 재생에너지 승인 기간을 좀 단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업체들서부터 먼저 보면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명에너지도 한 1%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OCI는 뭐 아직 인적 분할 이슈가 최근에 좀 있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풍력 업체들 좀 보면은 지금 CS 윈드 한 1% 초반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S 베어링도 강세고, 동구 SNC는 지금 보합권입니다. 상강 MNT도 강세.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재료들, 뭐, 이슈들이 오늘 많지 않고 시장이 뭐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풍력 쪽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EU 시장, 동시에 두 군데 공장을 이제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혜폭이 조금 더 실적 개선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쪽 태양광, 풍력 두루두루 봤습니다. 신교수 전문가님은요? 예, 네옴시티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네옴시티를 관련주 중에서 제일 탄력 있게 움직이는 쪽은 건설기계 쪽인데, 건설기계 쪽도 요즘에는 많이 올라왔죠. 오늘도 진성TC는 좀 올라가고 있고, 현대건설기계도 뭐 2% 정도 오르고,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좀 오르고 있는데, 두산밖에 뭐 빠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피로감이 좀 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그 5일선 뭐 종가로 깰 때까지는 계속 들고 계시면 되겠지만 신규 접근은 지금은 이제 조금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소형 건설주라든가 뭐 건자재 이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그 섹터 자체가 움직인다기보다도 종목별로 치고 빠지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면은 삼봉 S폼이 좀 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리바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덕신하우징이 먼저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 좀 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실질 수혜주 찾기에 좀 시장이 좀 나선 느낌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건설기계 쪽은 아무래도 좀 가시성이 있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가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본다면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는 분명히 좀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종목별로 네옴시티 사우디와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 단지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좀 종목 쭉 봐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방위산업, 우주항공, 네옴시티 이렇게 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2차전지,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의 태양광 풍력, 이쪽 에너지 섹터 장초반의 특징주로 짚어주셨네요. 그러면요, 10분의 승부사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이어서 이렇게 빠질 일이 있을까? 지금 양시장 나란히 1%나 밀리고 있어서요.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아침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외국인 매도가 좀 지금 초반에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좀 관망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혼조세를 저는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대응해야 되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뭐 여기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지금 사지는 않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만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뭐 지지 저항 뭐 이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일단은 뭐 특별히 뭐 호재성 뉴스, 악재성 뉴스 뭐 그런 지금은 없고, 지금 수급에 의해서 좀 그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 관망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이렇게 하락 배경 어떤 쪽 보시나요? 예, 뭐 이제 1% 이상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락을 좀 하고 있다 보이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FMC 12월 FMC 이전까지는 시장 전체가 그 소강 상태 국면에서 횡보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오늘 이제 뭐 좀 하락하지만 저는 오후에는 또 아래꼬리 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반등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또 이벤트들 또 많기 때문에 이벤트 하나하나에 의해 가지고 시장 등락이 좀 있으면서 뭔가 좀 이제 뭐 치고 빠지기가 좀 전개될 걸로 보이고요. 시장이 지금 하락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 다시 또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2,400도 깨고 2,350도 깨고 이렇게 쭉쭉 내려갈 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횡보가 시작됐다. 그리고 12월 FMC의 결과를 좀 보기 위한 눈치 보기, 경계성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오픈런에서 유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S-오일도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국제유가 실제로 2% 정도 하락하면서 배럴당 76달러 WTI 기준으로 그 정도 수치인데 더 내려갈 가능성도 함께 보고 계셨어요. 여기에다가 조선 섹터도 오늘 약세 움직임 뚜렷한데요. 현대위포조선이 한 4% 정도 밀리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3%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일단 뭐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어느 정도 좀 풀겠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가는 거의 지금 WTI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전저점이 75불 정도인데 75불을 깨고 내려갈 거는 거의 유력할 것 같아요. 그럼 단기 충격은 분명히 유가 관련주들한테 이제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이제 뭐 예상을 하면서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이제 S-오일이라든가 뭐 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지금 뭐 다 빠지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뭐 다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 유가가 빠진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추세 하락은 아닐 것 같고요. 빠진 이후에 바닥 잡기를 좀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유가 관련주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기를 내년도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유가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반등시 이제 뭐 비중 축소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빠졌다가 또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뭐 S-오일이 10만 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유가 관련주들, 특히 이제 그 석유화학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애플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는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부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우산업이 1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에도 이 종목이 시총이 오늘 막 1,000억을 돌파한 종목인데 거래대금 벌써 300억이나 됩니다. 이 종목도 있고요. 대성파인텍 아무래도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금방 거래가 확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대성파인텍도 거래대금이 한 100억 정도 되네요. 지금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구형테크도 보겠습니다. 구형테크 이 종목도 플러스권 1%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내에서 LG전자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솔솔 좀 나오고 있는 건데 LG전자도 1.45%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대형주들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지 않은데 LG전자 탄력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애플카 모멘텀이 다시금 또 시장에 솔솔 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 봐야 될까요? 예전에 나왔던 거 다시 이슈 불거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LG와의 협력성, 예전서부터 계속 그건데, 구체적인 계약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지금 LG전자는 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대성파인텍이나 현우산업, 저는 오히려 좀 매도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거론되지 않았던 종목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며칠이나 갈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히려 주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급등, 뭐 20% 가까이 뭐 급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좋은 매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정 부분 뭐 본전에 있거나 수익을 많이 실현하신 수익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매도가 좋다고 보고 있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신규 전문가 미디어하고 콘텐츠 쪽 봐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웹툰 쪽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방영을 했죠.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번에 시청률 15%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료 노출로 해석하는 것인지 오늘 장에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나오면서 현재는 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가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썼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좀 전환된 모습 레몽레인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위즈익 스튜디오도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죠. 이 종목도 장 초반에 9%까지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탄력 둔화 상황 플러스권이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작이 웹툰입니다. 그래서 웹툰의 저력을 확인해 주기도 했었죠.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겠습니다. 애니플러스가 지금 9%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DNC 미디어 이쪽도 6%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인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투자한다는 카카오 엔터도 웹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웹툰 사업에 대해서 또 여러모로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조명해 보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 그 웹툰을 요즘에는 웹툰에 성공하면은 드라마를 만드는 이런 형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웹툰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웹툰 회사들이 그 웹툰 자체가 자체 IP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확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컨텐츠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제 성장성 부분이 이제 뭐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막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애니플러스 10% 정도 이제 올라가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갈 때는 대응을 일단 단기적으로 좀 해주고 지금 장세가 뭐 시장 자체도 연속성이 좀 없고 또 이제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도 지금 이제 수급으로 좀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몰리는 쪽으로 더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는 쪽에는 좀 그 비중을 좀 줄여주고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모멘텀이 크게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는 뭐 시청률 그 고점 찍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변동성을 주면서 이제 매물이 나왔다 또 잡았다 하는 것들이 아마 거듭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단타는 가능할 것 같지만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지금은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뭐 확실히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넘어가겠습니다. 워낙에 뚜렷하게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광무라는 종목이 100억 규모의 리튬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광무가 11%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경동인베스트라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카자흐스탄의 리튬 탐사 협약에 공동 개발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경동인베스트도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번 이 수산 리튬 관련해서 부각됐던 EV 첨단 소재도 현재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하면 딱 생각나는 종목 있으시죠? 금양입니다. 금양이 정말 가파른 상승 움직임 단기간 내에 나타냈었는데 금양은 꺾이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에 5일선, 20일선 모두 다 이탈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이드로 리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가파르게 오르다가 오늘장 12%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 주가 등락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금양이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급등세를 주도하면서 주도주로 리튬 관련 주도주로 나섰는데 차익 매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주가 좀 못 올랐던 광무나 EV 첨단 소재, 뭐 경동인베스트 주가 어느 정도 조금 섬 조정을 받고 주가 못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료로 다시 뭐 한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주가는 결국에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떤 이슈도 그런 것도 뭐 반영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다, 매수가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금양이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조금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이제 조금 떨어졌네 해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 기술적 반등, 21선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이제 리튬 쪽에서는 뭐 글로벌 기관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급등세는 이제 꺾였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뭐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IT는 근래 들어서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크게 또 언급을 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가 움직임이 약간은 좀 가랑비 옷 젖듯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권 이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파르게 밀린 적은 없는데 그래도 11월 중순부터 약간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SK 하이닉스도 한 2% 정도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면서 직전 저점 부근 재차 테스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SK 하이닉스는 세 번째 직전 저점 테스트 상황인데요. 이쪽이 힘을 잘 못 내주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봐주세요. 예, 삼성전자는 제가 사실 6만 원 넘어갈 때부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메모리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서 조만간의 바닥도 아니고 뭐 내년 2분기 바닥론인데 근데 벌써 삼성전자가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놀랍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6만 3천 원을 넘지는 못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6만 3천 원을 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신호가 좀 감지가 되니까 이제 매물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뭐 엄청나게 또 이제 빠져서 뭐 한 5만 5천 원까지 또 내려오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많이 빠지면은 121선 부근인 뭐 한 5만 9천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또 지지가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오늘 뭐 기준선 부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는 상당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어쨌든 뭐 하단이 어디서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추종했던 IT 종목들도 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내년도 2분기가 업황 바닥이냐에 대한 어떤 가시권이 잡히게 될 때, 그때 다시 또 이제 삼성전자가 6만 3천 돌파를 하면서 다른 종목도 힘을 좀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IT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그 박스권을 예상을 하시면서 그런 대응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초반 상황 두 분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